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AI 8시 뉴스 시작합니다. 12대 충청북도의회가 오는 24일 마지막 임시회를 끝으로 사실상 4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합니다. 직원 인사권을 확보한 12대 도의회는 전에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독립신청사 시대를 맞았지만 여야 간 협치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12대 도의회를 되짚어봤습니다. 도의장이 의회직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며 권한이 한층 커진 12대 충북도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한 정책지원관은 5개 상임위원회에 17명이 배치돼 전문성이 강화됐습니다. 의정활동도 한층 활발해졌습니다. 앞선 11대 의회와 비교하면 전반기의 경우 의원 발의는 60건 이상 늘었고 대집행기관 질문은 3.7배 증가했습니다. 지난 2023년에는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인 행정안전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조례 발의 건수, 조례 제정 건수, 여러 가지 또 정책 토론회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지난 12대 의회는 괄목할 만한 그런 성장을 이룬 12대 의회였다.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과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등 굵직한 지역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에는 73년 만에 오랜 수건인 독립신청사 시대를 열었습니다. 도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호흡하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게 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28석, 민주당 7석인 여대 야소의 12대 도의회는 임기 초반 독단적 원구성으로 파행을 빚기도 했습니다. 일부 상임위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추진했던 연찬회는 이번에도 외유성 논란을 남겼습니다. 지방자치제의 핵심 축인 지방의회가 무용론을 불식시키고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진정으로 도민의 의사를 헤아리고 도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해서 이것을 정책 건의화하고 또 조례화하는 도를 적절하게 견제하는 그런 기능을 더욱더 발전시킬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4년간의 교훈을 발판 삼아 또 한 번의 성장을 이뤄내야 할 충북도의회는 다음 달 1일 공식 출범합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정부에서 인구 소멸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반갑 여행 사업과 달리 충주시는 자체적으로 반갑 여행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고급 숙박시설이나 식당, 심지어 쇼핑 금액도 모두 환급 대상이어서 보다 적극적인 지역 내 소비가 일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충주시가 시작한 반값 여행 사업. 충주를 여행한 관광객에게 소비액의 절반, 최대 10만 원까지 환급해 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제천시 등에서 시행되는 정부의 반값 여행 사업과 달리 충주는 인구 소멸 지역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 예산 10억 원을 모두 자체 예산으로 부담하고 규정도 정부 사업과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당일치기 여행과 숙박 여행의 환급 비율에 차등을 두며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는 게 특징입니다. 때문에 벌써 수안보 등 침체돼 있던 관광지 숙박업소에서는 이미 효과가 체감되고 있습니다. 많이 체감이 됩니다. 제가 근무할 때도 이제 몇 분 오셔가지고 6분 정도 작성을 해드렸고, 이제 제가 근무 아닐 때도 뭐 다른 분들도 가지고 오시고, 이제 식대까지 다 지원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많이들 가지고 KTX 많이들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정부 사업이 대부분 매출 30억 미만 업소에서 사용한 금액만을 환급 대상으로 인정해줬다면 충주 자체 사업은 이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고급 호텔이나 식당에서도 이용이 가능하고 의류 쇼핑 소비액도 모두 환급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충주 반값 여행 사업 역시 학원이나 금은방, 유흥업소, 병원 등 소비 인정을 받지 못하는 항목은 정부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부가 하는 사업은 관광 소비에만 제한이 되고 매출이 30억 이상인 업체는 소비 인정이 안 되는데 소비 제외 업종을 제외하면 많은 업종에서 인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저희 충주 반값 여행의 장점입니다. 한편 지난달까지 이미 7,100만 원이 환급된 가운데 이들 여행객들은 충주에서 1억 7천만 원을 소비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환급 금액도 충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충주시는 예산 대비 3배 이상의 소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AI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광경을 AI가 인식하려면 방대한 양의 영상 정보를 우리의 시신경만큼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처리 속도가 부족하거나 데이터량이 방대해 어려움이 따르는 건데요. 카이스트가 미국 MIT,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진과 함께 저해상도 영상을 단 0.4초 만에 고해상도로 복원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TJB 박범식 기자입니다. 인공지능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입니다. 원본 영상은 흰색 그릇 안에 담긴 치킨과 밥. 하지만 희미한 윤곽만 남았을 뿐 사물의 형태와 경계를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AI가 영상 처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해상도 영상으로 사물을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면 AI도 사람의 눈처럼 사물을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카이스트 연구팀이 미국 MIT, 마이크로소프트와 공동 개발한 업샘플링 애니띵 기술입니다. 저해상도 이미지를 0.4초 만에 고해상도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별도의 학습 과정 없이도 최적의 복원 방식을 찾아낼 수 있어 기존 기술보다 GPU 메모리 효율이 최대 16배 향상됐습니다. 연구진은 고해상도 영상을 새로 생성하는 대신 저해상도 영상을 반복적으로 최적화해 원본에 가깝게 복원하는 방식을 적용해 속도와 효율성을 모두 높였습니다. 저해상도 피처 맵을 이제 학습 없이 테스트하는 시점에서 이제 0.4초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이제 원본으로 복원을 하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GPU 없이도 이제 저희가 원하는 태스크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인공지능 분야 최고권위 학회에서 전 세계 4,000여 편의 논문 가운데 공동 1등 논문으로 선정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향후 스마트폰 안면 인식은 물론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과 스마트 기기 등 정밀한 영상 분석이 필요한 분야에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기술은 그 일반 휴대폰 기반의 AI에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가정에서 또 사용되는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적용돼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연구진은 기술 확산을 위해 관련 코드를 무료로 공개했으며 차세대 인공지능 영상 처리 기술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충북도가 추진해온 중부권 최초 국제학교 설립 사업이 민선 국기 출범을 앞두고 변수를 맞았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오송읍 일원에 예상 사업비 960억 원, 정원 800명 규모의 국제학교 건립을 추진했지만 민간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신용한 당선인 측이 주요 사업 실효성 검증 작업에 들어가면서 사업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북도가 문화광장 8.15에서 추진 중인 청년 축복 웨딩 사업이 시행 3개월 만에 첫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첫 예식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으로 주인공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결혼식을 원하는 예술인 예비 부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이 사업은 충북도가 버질로드와 의자, 꽃장식, 구내식당, 공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예비 부부는 식사 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제천 양령시장을 중심으로 유통 중인 한약재에 대한 중금속 안전성 점검에 나섰습니다. 조사 대상은 백출과 복령 등 사용 빈도가 높은 한약재 50개 품목으로 연구원은 다음 달까지 납과 비소, 카드뮴 수은 등 4개의 중금속 항목을 검사할 예정입니다. 기준치를 초과한 한약재는 판매를 금지하고 유통 차단과 회수 조치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 과정에서 버스 출입문을 막고 승객들을 탑승하지 못하게 한 장애인 단체 활동가 50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청주 KTX 오송역 앞 버스 정류장에서 정차돼 있던 버스 출입구에 쇠사슬을 걸어 자신의 몸과 연결한 뒤 승객들을 탑승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집회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정당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당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전 여자친구의 집에서 경찰에 의해 강제 퇴거된 뒤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간 20대 A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저녁 무렵 여자친구 B씨의 주거지에서 이성 문제로 말다툼하다 이별 통보를 받고도 집에서 나가지 않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강제 퇴거됐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새벽 또다시 수차례 전화를 걸고 주거지를 찾아갔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현재는 100m 이내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충북 지역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8도를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다 오후부터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 오후부터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으며 예상 강수량은 최대 30mm로 예측됐습니다. 모레부터는 비 소식 없이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CJB AI 8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